안녕하세요. 이현우의 MLBTV 이현우입니다. 지난 4편에 걸쳐서 류현진 선수가 던지는 5가지 구종인 포심, 투심, 커터, 체인지업, 커브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기 외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좀 지루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 좀 더 깊게 류현진 선수의 투구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상 복귀 이후 류현진 선수의 가장 달라진 점을 꼽으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투심, 커터, 스파이크 커브 등의 장착을 꼽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이것도 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사실 류현진 선수가 부상 이후에 가장 달라진 점은 경기장 안에서의 활약보다는 밖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부상 전 류현진 선수는 노력형 선수라기보단 천재형 선수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분명히 노력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최고의 투수가 될 수 없었겠죠. 제 얘기는 재능도 있고 노력도 했지만 재능과 노력 둘 중에서 굳이 더 어느 쪽에 치우쳐져 있냐 따지자면 류현진 선수는 타고난 천재에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류현진 선수의 KBO 리그 시절 별명은 류뚱이었죠. 물론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지금 류현진의 근육질 몸을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지금보다 몸 관리를 덜 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2015년 관절화순 수술을 받은 다음에 류현진 선수는 많은 점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2015년에 류현진 선수가 받은 어깨 관절화순 수술은 복귀 성공률이 채 10%도 되지 않는 수술이죠. 게다가 2016년에 복귀해서 딱 첫 경기 이후에 팔꿈치 괴사조직 제거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류현진 선수는 끝났다고 얘기를 했었죠. 류현진 선수는 스폰서도 끊기고 광고도 끊기고 만나자는 사람도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류현진 선수는 이를 악물고 재활에 돌입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류현진 선수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인연을 맺은 김용일 전 LG 트레이닝 코치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강도 높은 재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시기 정민철 해설위원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인 배지연 아나운서를 만난 것도 큰 동기부여가 됐겠죠? 이 둘은 지금도 전담 트레이닝 코치와 아내로서 류현진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류현진 선수는 부상 이전과 아주 많은 점이 달라졌는데요. 첫 번째는 루틴입니다. 루틴이란 특정한 작업을 실행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데요. 부상 복귀 이후 류현진 선수는 철저히 루틴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김용일 코치를 자비를 들여서 미국으로 초빙해서 같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루틴은 더 철저해졌죠. 김용일 코치에 따르면 류현진 선수는 타미플루에 걸렸을 때도 하룻밤 입원 후에 바로 마스크를 끼고 복귀해서 훈련을 같이 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등판 전날 마사지를 받는 시간까지 철저히 지킨다고 하죠. 또 음식도 철저히 루틴에 의해서 먹는데요. 아내의 도움으로 류현진 선수는 등판 하루 전에는 감자탕을 먹고요. 등판하는 날에는 소고기 묵국과 오리고기 볶음을 먹는다고 하죠. 이건 단순히 승리 징크스를 이어가기 위해서가 아닌데요. 자기 관리가 철저하기로 유명했던 이치로 선수 기억하시죠? 이치로는 매일 페퍼로니 피자와 아내가 해준 카레를 먹었다고 하는데요. 왜 그랬냐면 매일 똑같은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죠. 이런 식으로 류현진과 이치로처럼 루틴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은 동일한 컨디션을 매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칼럼에서 몇 차례 쓰기도 했었지만 류현진은 복귀 이후 패스볼이 90마일이 넘는 경기에선 평균 자책점이 2.35 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 자책점이 5.86으로 나빴었는데요.
한마디로 패스볼 구속에 따라서 경기력 기복이 제법 심한 투수였었죠. 하지만 올해 류현진 선수는 패스볼 평균 구속이 90마일이 넘지 않는 경기가 2경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와 지지난해에는 각각 6차례씩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패스볼 평균 구속 기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올해 호투를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철저한 몸 관리 덕분이고요. 두 번째는 구종 추가입니다. 앞선 4개의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류현진은 2017 시즌 커터를 추가하고 그해 가을에는 투심 패스볼을, 2018년 스프링 캠프에서는 회전수가 많은 스파이크 커브를 추가했는데요. 그러면서 류현진은 스트라이크 존을 넓게 쓸 수 있는 투수로 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구종을 습득할 수 있었던 거는 그야말로 타고난 재능 덕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신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그것에 맞는 구종을 철저하게 연마해서 더 나은 투수로 성장한 것은 노력의 영역에 가깝죠. 이 3가지 구종을 추가한 류현진 선수는 포심, 투심, 커터, 체인지업, 커브를 모두 10% 이상의 비율로 구사하고 있는데요. 올해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5가지 이상의 구종을 모두 10% 이상의 비율로 구사하고 있는 선수는 단 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5가지가 넘는 다양한 구종을 자유자재로 활용한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재능이란 얘기죠. 그러면서 류현진은 어느 한 가지 구종을 노린다고 쉽게 공략할 수 없는 투수로 진화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은 연구입니다. 류현진 본인에 따르면 부상 이전 류현진은 경기 당일 감각에 의존해서 볼배합을 가져가는 투수였는데요. 하지만 2차례 수술 이후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력 분석팀의 자료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류현진은 경기 전날 미팅에서 상대 타자들을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허니컷 투수 코치와 경기 당일 호흡을 맞추는 포수와 상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남들이 만들어준 자료를 단순히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분석한 데이터를 경기에서 풀어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닝을 마치고도 수첩을 꺼내서 다음 이닝에 상대할 타자들의 특징을 체크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연구 과정에서 류현진 선수의 최고 무기인 피처빌리티, 즉 구종 배합 능력이 나오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력 분석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는 다음 영상인 타이밍의 마술사 류현진을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류현진이 부상 이후 달라진 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어깨 수술 이후 류현진은 철저한 루틴과 몸 관리를 통해 기복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둘째, 류현진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새 구종을 익힘으로써 어느 한 구종을 노린다고 공략할 수 없는 투수로 진화했다. 셋째, 류현진은 감에 의존하던 과거와는 달리 철저히 상대를 분석하고 경기에 들어서고 있다. 그 결과가 올 시즌 류현진이죠. 올 시즌 류현진은 현재까지 11승 2패 123이닝 14볼넷 112탈삼진 평균 자책점 1.76으로 규정 이닝 투수 가운데 유일한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